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요 두 분, 엔비디아, 그리고, AMD, 젠슨 황, 그 다음에 리사 수, 요 두 분에 대한 이야기. 두 분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두 회사, 엔비디아와 AMD, 지금 최근에 이제 AI가 솟기 때문에 상당히 정면 충돌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기회죠. 삼성전자, 물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HBM 시장을 양분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에게 이 두 회사가 지금 정면 충돌, 싸우는 게 이제 원래는 각자가 좀 길이 달랐어요. 한쪽은 CPU, 한쪽은 GPU였는데 지금 이제 두 회사가 정면 충돌하면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지금 상당히 기회가 오고 있다. 그 소식, 사실 오늘 조금 최근에 장도 안 좋고 이래서 제가 그냥 뭐 쉽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휴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요 소식, 삼성전자에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돈 되는 소식, 전망이 좋은 분야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한번 좀 풀어볼까 합니다. 조금 기술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해요. 오늘은 일요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 일단 요런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첨단 패키징 사업에서도 지금 수주 물량을 상당히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패키징 쪽에. 왜냐하면 이 HBM이 이 반도체가 우리 메모리 반도체를 여러 개 이제 합쳐 놓은 걸 HBM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GPU나 CPU 이런 로직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하고 HBM을 묶는 이 첨단 패키징에서 지금 TSMC의 전량으로 가고 있습니다. HBM 반도체가 첨단 패키징에서 TSMC의 대안으로 사실상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쪽에 상당히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엔비디아는 삼성전자로부터 HBM하고 첨단 패키징 서비스를 덩키로 공급받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TSMC로 안 가고. AMD도 지금 첨단 패키징 더 나아가서 CPU하고 GPU 위탁 생산과 관련해서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삼성전자의 물량을 배분할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존 테일러, AMD 최고 마케팅 책임자입니다. 이제 CMO는 최근에 이제 우리가 AMD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더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제가 이 젠슨 황하고 이 리사수 이 CEO가 하고 지금 두 회사가의 어떤 좀 히스토리컬한 거 이야기도 좀 한번 좀 드릴까 해요. 자, 일단 젠슨 황 엔비디아하고 이 AMD 리사수 이 둘이 합쳐가지고 시가총액이 한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두 회사가 합치면 시가총액이 1700조 정도 됩니다. 1700조. 엄청나죠?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공통점이 좀 적지 않아요. 이 두 분 다, 뭐 저는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좀 좋아해요. 저는 재밌어 하는데, 자, 두 경영자는 1960년대에 대만 타이난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유년기에 미국으로 다 건너왔습니다. 태어난 것은 대만입니다. 그래서 입학 졸업이 어렵기로 손에 꼽히는 미국 명문대에서 전기공학 학위, 이 젠슨 황 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 스탠퍼드대 석사를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젠슨 황. 그 다음에 이제 리사수는 매사추세츠 공대 박사, 뭐 둘 다 그냥 뭐 머리 하나만큼은 엄청나죠. 그래서 그 젠슨 황은 AMD에 있다가 AMD를 거쳐서 1993년에 엔비디아를 창업을 했습니다. 이제 공동 창업자가 있긴 한데 어쨌든 엔비디아를 창업했고, 리사수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뭐 IBM, 뭐 프리스타일 이런 유명 프리스케일 유명 어떤 IT 반도체 기업에서 일한 다음에 2014년부터 AMD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어떤 진짜 여성, 남성이 둘 다 대만 출신인데 거의 아메리칸 드림의 표본이죠. 어떻게 보면. 자, 두 경영자가 지금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1조 한 1조
1000억 달러죠. 그 한화로 하면은 한 1400조. 그 다음에 AMD가 한 238조. 이제 AMD 같은 경우에 CPU가 주력이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아직은 좀 적긴 하지만 어쨌든 둘 다 예, 인텔을 눌렀다. 예. 하여튼 뭐 대단하죠. 대단한 회사입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하고 AMD의 주력 사업은 아직까지는 크게 겹치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엔비디아는 GPU, 그다음에 그 AMD 같은 CPU.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여러분들 요 제품이 예. 지금 그 이제 엔비디아의 H100입니다. 참고로 H100이고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게 AMD의 예, MI300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사실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전까지는 엔비디아는 GPU, 그다음에 이제 AMD는 이제 CPU 서로 이제 그 오랫동안 사업을 했지만 크게 이제 그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크게 그 경쟁을 하진 않았는데 자,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자, 반도체 산업에서 기업 간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에게는 오히려 지금 기회가 저는 열리고 있다고 봐요. 자, 몇 년 전부터 엔비디아가 CPU에도 손을 대더니 예, 자사 GPU와 CPU의 고대역폭 메모리, 여기서 HBM이 나옵니다. 이것을 납품받아서 패키징한 AI 가속기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예,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예, GPU라고 불리는 엔비디아의 H100이 대표적인 AI 가속기로 꼽힙니다. 지금 엔비디아 H100하고 전세대 제품이 A100이라고 있어요. 요걸 앞세워 가지고 시장을 상당히 장악을 하고 있죠. 요게 사실은 지금 먹여 살리고 있죠. 자, 엔비디아의 독식을 그런데 AMD가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왼쪽에 나와 있는 이 MI300인데요. 지금 원래 AMD는 이 데이터 센터용 서버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예, 중앙 처리 장치 CPU 사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자, 인텔 천하였죠. 예, 데이터 센터 CPU 같은 경우에 거의 이 시장에서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10% 점유율이었는데 지금 AMD 같은 경우에 30%까지 올라왔습니다. 새롭게 데이터 센터를 짓거나 하면 AMD 제품이 거의 상당히 많이 최근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AMD 같은 경우에 CPU 쪽에 전념하다가 GPU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지금 시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 플레이스테이션, 뭐 엑스박스 이런 게임 콘솔용 라데온 GPU로 이름을 떨쳤죠. AMD 같은 경우에. 그래서 스마트폰용 GPU도 삼성전자와 지금 협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2002년에 그 2월 달에 작년입니다. AI 반도체 경쟁력을 높여줄 반도체 기업 자일링스라고 있어요. 이걸 인수하면서 지금 AI 쪽 가속기 시장에 본격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AI 가속기 지금 왼편에 보시는 이 MI300을 공개를 했죠. 예, 그 전작인 MI250 이 대비 성능이 8배 빠르다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엄청난 제품이죠. 그래서 지금 공개를 했는데 자, 이게 엔비디아 H100에 120GB 메모리를 능가한다. 그래서 리사수는 이 MI300 이 X칩은 이 AI 모델을 위해 설계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H100 대비 2.4배의 메모리 밀도, 그 다음에 1.6배 이상의 대역폭을 제공한다고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엔비디아와의 전면전을 선포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두 제품이. 그래서 저는 이 두 회사의 경쟁이 삼성전자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일부에서는 90%에 달하는 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AMD가 빼앗아 오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는 보고는 있어요. 오펜하이머는 엔비디아의 이 선도적인 A100, 그 다음에 H100 가속기 및 이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비해서 AMD의 이 MI300이
AI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는 좀 험난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두 회사의 경쟁은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HBM이 들어가기 때문에 삼성전자에게는 호재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흥미로운 이야기 요거 좀 한번 요것만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두 분이 두 사람이 당숙과 조카 사이입니다. 즉 이제 뭐냐면 오촌 관계인 인척입니다. 인척 오촌 관계. 그래서 젠슨 왕의 외사촌 누님이 리사수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리사수는 2020년 CES 2020을 앞두고 주최 측과의 인터뷰에서 뭐 이게 우리는 먼 친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제가 뭐 여러분께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요 부분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SK하고 삼성전자에서는 두 회사가 경쟁을 하면서 HBM 수요도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